2021년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출마 선언에는 공정이 7번, 불공정이 6번, 성장이 11번 언급됐다. 2017년 출마 선언에서 언급 횟수가 4번에 그쳤던 성장의 비중이 이번엔 더욱 커졌다. 이재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고려와 실용적이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국립서울현충원 무명 열사의 탑을 참배한 후 이육사 선생의 생가와 봉화군의 선친 묘소를 방문하고 전남으로 향했다. 2021년 4월 친문 정치인들이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을 흥행과 코로나를 이유로 연기하자며 의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재명은 이에 대해 당원 당규에 따라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이해찬과 송영길 또한 당원 당규에 따라 예정대로 9월에 경선을 진행한다 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일부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며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자 결국 경선을 5주 연기했다. 2021년 7월 10일 대선 후원 모금 계좌를 열었으며 하루 만에 9억 원이 넘게 모금됐다. 이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기록을 앞지른 것이다. 캠프 측은 특히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95.1%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고 밝혔다. 2021년 7월 11일 이재명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청소노동자의 유족들과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 총장과 면담했다. 이재명은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학교 측에 당부했다. 이재명은 자신의 여동생이 오빠 덕 안 보겠다며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현장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쓰러진 날도 새벽에 나가 일하던 중이었다. 면서 여동생 생각이 났다. 늘 생각한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빚지며 여기까지 왔는지 100번이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17일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의 SNS상에서 이재명의 안보의식을 문제삼아 이재명은 다른 군필자와 달리 원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포스터와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김두관 후보가 장애를 갖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여론을 바꾸자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차마 어디 호소할 것도 없고 마음만 아렸다며 장애의 서름을 이해하고 위로해준 김두관 후보 말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재명은 소년공 시절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휘어진 팔 사진을 공개하면서 프레스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 팔 셔츠만 입는 절 보며 어머니는 소구름 삼켰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7월 25일 이재명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한 명당 1억 원 이상 내고 채용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사학개혁을 다짐했다. 그는 사학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이다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선언했다. 2021년 10월 10일 50.29%의 득표율로 결선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2021년 10월 25일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2021년 10월 27일 대선 공약으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라고 첨언했다. 2021년 10월 31일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낮은 2030 여성을 집중 공략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 날에 보수의 텃밭인 대구광역시의 경북대학교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2021년 11월 8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2030 남성이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를 적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을 공유하며 읽어보라고 권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뒤이어 밝히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2021년 11월 9일 새벽 1시에 부인 김혜경이 현기증으로 쓰러져 낙상사고를 당하자 간병을 이유로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부상 원인이 무엇일지 온라인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후 이재명 측에서는 119구급차 CCTV 영상, 진료확인서 119, 신고 내역 등을 공개했다. 2021년 11월 9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후보자 직속 청년 플랫폼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20, 30대들이 다수 활동하는 FM코리아에서 네티즌들과 소통한 이력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약점으로 평가받는 2030 남성 공약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고 평가받았다. 2021년 11월 11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의 접견에서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또 이겨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의 경제적 지원 협력 덕분에 오늘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한 승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오소프 의원이 한 일, 관계와 식민지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들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11월 12일 메타버스 순회를 하며 첫 방문지로 부울경을 택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남녀 전생애 전체를 보면 여성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들은 청소 잘 안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임금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승진도 안 되지. 양육하느라 경력 단절로 복귀도 안 되지. 여성이 피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 페미니즘이라 부른다. 여성과 남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라고 밝혔다. 11월 13일 메타버스 일정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여기서 그는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스타트업, 벤처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솔직히 부산 재미없잖아. 강남 같진 않아. 라고 부산이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그 뒤이어 성할당제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남성이라며 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11월 16일 저도 전과자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라고 자신의 전과를 정의를 위해서였다고 포장하면서 불법적 투쟁활동을 한 환경운동가들에게 공감의식을 표했다. 11월 19일 메타버스 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했다. 19일 대전을 방문했으며 이것에서도 청년과 만나는 행보를 보였다. 지스타 2021과 관련해 세기의 개인대전에 참석하고 21일에는 충남북을 방문해 학생, 청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1월 20일 DC인사이드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직접 인증을 남기며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은 조회수 20일 만에 추천 6,000, 비추천 4,500에 9,000개의 덧글을 받으며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은 11월 10일에도 홍준표 지지자가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는데 여기에 더해 DC의 인증글까지 남기면서 2030 남성층을 공략하려는 행보를 보였으며 이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여성 혐오 커뮤니티에 방문하는 것은 페미니즘, 정치 아젠다에 위배되는 행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1월 24일 송영길을 제외한 주요 당직자들을 전원 물갈이했으며 같은 날 청년 선대위를 출범 해시태그시키면서 MZ세대 공략을 시작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1월 26일 전과 사법 나쁜 짓 때문 아니야? 티끌만큼 걸리면 태산같이 처벌받아라고 인터뷰하며 본인의 전과 기록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티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1월 29일 메타버스 일정으로 전라남도를 돌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조선대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 성별할당제는 정의의 문제이며 실제 할당제를 보면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성 비율 30%에 미달해서 30%를 남성이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동성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성적 취향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논쟁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11월 30일 인재영입 1호로 군사 및 우주 전문가인 조동현을 영입했다. 12월 1일 청년 인재영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맵을 개발한 김윤기 2001년생, 데이터 활용 혁신, 기업 창업가 김윤희 1983년생, 인공지능 연구가 최예림 1986년생, 뇌공학 전문가 송민영 1984년생을 영입했다. 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를 찾아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이재용에도 말해보겠다. 며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본소득을 지지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존경의식을 표했다. 이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다는 줄 안다. 라고 하며 앞서 한 말을 부정했다. 12월 4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출신이 비천하고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 동시에 나는 묵은 숙제 전문가다. 공공의대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 12월 5일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 저장만 해도 무조건 강력히 처벌하겠다. 는 공약을 발표했다. 12월 6일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 없이 전면적인 특검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7일 서울대 초청금융경제 세미나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12월 9일 FM코리아에 인증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그 전에는 김남국이 인증글을 남겼다 비추 폭격을 맞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 20대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다. 결국 글은 7,600여 개의 비추 폭격을 맞고 정치를 포함한 목적성 가입과 개인 사진을 이용한 침묵, 셀프 홍보가 규정상으로는 금지다라는 관리자의 경고에 의해 삭제되었고, 클리앙과 딴지 같은 커뮤니티에 인증하다가 에핌코리아에 갑자기 인증한 행보를 두고 여초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12월 11일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대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권리엔 한계가 있다. 라고 밝혔다. 그 같은 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이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어. 라고 평가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마무리로는 여태까지 색이 똑같아서 빨간색이라 찍었는데 솔직히 대구 경북 망하지 않았냐? 라고 비평하였다. 12월 16일 아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가르침이 부족함이 있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무척 괴로워한다. 라고 아들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12월 17일 경선 과정에서 받은 후원금 25억 중 2억 3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 요청이 접수되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압도적인 반환 요구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는 2위인 이낙연 후보의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에게 일건의 반환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비교하며 크게 차이가 났다. 12월 21일 마이클 샌델과 화상으로 대담하며 대학교 입학 시 시험보다는 뽑기 형식의 합격 방식인 추첨제에 공감하고 할당제의 폐지는 위험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12월 21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지식백과에 출연하여 게임에 대한 생각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하여 경제에 대한 생각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8일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2022년 1월 3일 KBS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에 출연하였다. 1월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공약 당연히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 라고 밝혔다. 1월 11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취지의 나의 아저씨법을 제안했다. 1월 26일 민노총, 전교조 등의 단체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월 27일 아침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에 이재명은 고양시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황관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고 윤석열을 내둘러 비판했으며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은 김건희 통화 녹음을 틀고 최강욱은 김건희와 양재택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했다. 또한 오후에는 경상도는 관리자, 전라도는 노동자였다. 박정희가 자기 통치 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킨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2월 11일 남북 한반도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구상과 대북 친화 정책을 계승할 의지를 확고히 했다. 2월 14일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2월 23일 청주 유세 현장에서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느냐며 실질적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은 이건 현 선거제도는 꽝이다. 31%가 찍었는데 100%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 후보직 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윤 후보는 임기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다고 했다.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월 25일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선 후보에게까지 통화하며 연대를 제안했다. 2월 26일 253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야전사령관 필승결의대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 회의에는 현황 공유 및 투표, 동료 캠페인 등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3월 4일 사전투표로 투표했으며 같은 날 여성시대에 인증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3월 6일 여성인권활동가가 마스크를 벗는 일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라니요. 국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9년째. 꼴찌,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45% 증가. 이것이 대한민국 성평등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 무고죄 처벌 상하 등은 증오와 혐오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는데 개표 초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의 표가 풀리면서 앞서갔지만 이후 보수 기반의 강남 3구와 영남 지역의 표가 대거 풀리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개표율 50%가 넘어가자 역전을 당했고 이후 계속해서 1% 이내에 숨막히는 접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0.7%포인트, 0.9%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할 뿐좀처럼 격차가 줄지 않고 급기야 개표율이 85%를 넘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유력이 발표되자 재역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 개표율이 90%에 가까워진 오전 2시 40분경 자택을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향했고 오전 3시 50분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사실상 패배 선언을 하고 결과에 승복했으며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오전 4시 20분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낙선하게 되었다. 개표 결과는 단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기록 1.53%포인트를 제치고 역대 대선 후보 중 최소 격차로 낙선하게 되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